마무리하고 빨리 끝나면은 남은 시간은 좀 뭐 공부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알겠죠? 네. 자, 1번 가봅시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용건아 무슨 내용이죠? 16강의 1번. 캐나다 사람들이 학회를 예전에 했었는데 이제 기후 변화가 생긴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그 어려운 층이나 그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접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운동에 미치는 영향, 그 중에서도 하키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특히나 하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기후변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운동에 스포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을 하면은 더워요. 그래서 뭐 능력이 떨어져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대로 그냥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키, 특히 캐나다의 하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하키 얘기를 해주는 걸 뭐 추가적으로 제가 뭐 말씀드릴 건 딱히 없을 거. 그게 전부예요, 그렇죠? 연못이 안 얼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뭐 마치 우리 여기 남고니까 학교에서 축구 많이 하죠. 애들도 그냥 많이 하죠. 그냥 축구 안 좋아하는 애들도 아니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뭐 엄청 열정이 없는 애들도 그냥 나와서 많이들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스포츠를 좀 접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그게 좀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내고 가야 되고 마치 우리나라처럼 약간 뭐 스키 같은 스포츠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스키 배우려면은 돈 내고 좀 가야 되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스포츠니까,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문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원장님이 수업하셨던 적이라 뭐 크게 저기 할 건 없을 것 같고, 온 같은 거는 뭐 이거는 이제 어렵게 내시면은 좀 낼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떤 게 된 거냐면 우리가 have on 혹은 뭐 impact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influence 써도 되고 뭐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쓸 때 influence 뭐 effect 같은 거 쓰기도 하고 뭐 하여튼 영향이라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수거로 쓸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당연히 명사가 오겠죠.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명목상으로는 우리는 수거로 외우고 있지만 명목상으로는 얘가 동사하고 얘가 목적어고 전면구란 말이에요. 문법적으로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고, 그죠? 목관대고 여기 has의 목적어가 안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비어있는 거죠. 얘가. 그죠? 얘가 비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좀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만약에 어렵게 내신다. 문법적으로 뭐 틀린 거 문장에 밑줄 쳐놓고 낸다 하면은 이런 걸 좀 없애놓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 찾기 좀 힘들거든. 그런 거는 좀 다른 어떤 문법 저기들에 비해서 어렵게 내겠다 하면은 그런 거 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적과 관계대명사가 생겼다는 거다. 수거해서 뭔가가 없어지는 경우는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쪽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고, 뭐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는 것도 되게 좋고, 뭐 수일치 같은 거는 항상 말씀드리고, 그리고 강조해두는 위치마다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뭐 비역 강조 나오는 거 보시면 좋고, 딱히 나머지는 이런 대동사 같은 경우에는 뭘 가리키는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찾기가 쉽지 않다면은 나와 있는 거 잘 가르쳐 주는 거 잘 학원에서 혹은 학원에서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친 게 항상 먼저가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3쯤 되면 영어 수업 대충 하시는 선생님들도 종종 있어가지고 뭐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선생님들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어쩌고 저쩌고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 부분도 the economical disadvantage 드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더 다음에 형용사 붙여서 쓰면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죠. 그죠? 뭐뭐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뭘로 쓴 거야? the disadvantaged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죠? 근데 형용사가 온 거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한 거다. 부사로 disadvantage를 꾸미는 거다. 중간에 들어간 거 좀 어색하긴 하지만 더 플러스 형용사 형태의 이 뜻이다 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연결어들, 일반적인 수일치들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없고요. 좋습니다. 자, 노인 차별에 관한 이야기. 노인 차별에 관한 이야기. 얘는 좀 중요했는데. 써라? 무슨 뜻, 어떤 내용이었네? 문해력이 많이 좋아졌네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노인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젊은 걸 더 좋아한다, 추구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는 건 뭐예요? 잘 말해줬어요. 노인들 스스로도 본인들이 뭘로 취급받는 걸? 노인으로 취급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인들 스스로도. 그 예시로 뭐가 나와 있었냐면은, 음식 어디서 식품회사가 만들어낸 음식 이름이 뭐가 있었는데 시니어 푸드네요. 시니어 푸드라고 인명 붙여서 말을 붙여가지고 시니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노인들 혹은 선배 이런 뜻으로 쓰이긴 하는데 뭐 다양한 뜻이 있는 단어예요. 여기서는 노인이죠. 시니어 푸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제 출시를 했는데 노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뭔가 좀 건강이 좋고 이런 걸 출시를 한 거겠죠. 근데 정작 노인들, 타겟층으로 한 노인들이 그걸 안 먹었다. 왜? 본인들이 노인이라고 여겨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차별이라는 에이지임이라는 표현이 뭔가 나이든 사람과 어린애들 사이의 불평등을 반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불평등을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가 어린 걸 추구한다라는 거고, 심지어 누구도 노인들 본인들조차도 늙어가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걸 싫어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 얘기, 식품회사 얘기를 쭉 하면서 늙은 것을 낙인을 찍는 것이다 라는 걸 느껴지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표현들 쭉쭉 나와 있는 거고요. 크게 뭐. 자, 그리고 맞아. 더 나아가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렇게 뭔가 국가의 보물이라기보다는 짐으로서 여기는 풍조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의 몸이라던가 이런 것이 늙어가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정상이잖아요. 생물학적, 심리학적으로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들 아직 좋아지고 있을 때고, 한 20살부터 늙기 시작하거든요, 몸이. 여러분 몸이 20살부터 파괴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파괴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의 다 왔고, 나는 이제 지금 점점 파괴되고 있는 중인데,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보다 몸이 더 많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내 전성기 때보다 이제 많이 파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물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과정이 거칠 수밖에 없는데, 노인이라는 게 사회에서 이렇게 대우를 하게 되면은 그 생물학적 과정도 여기 어디 갔냐, 생물학적 심리학적 노화를 악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노화를 더 약간 가속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수업할 때 이 worsen이라는 표현이 accelerate라던가 이런 표현으로도 좀 fasten 이런 표현으로도 좀 바꿀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그죠? 이 본문에서만큼은 그 노화 자체를 좀 뭐랄까 가속시킨다 이런 표현으로도 내가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업을 할 때 내가 accelerate를 썼나, 내가 동료를 뭘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표현으로도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수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문제가 되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는 그렇고요. 내용상으로는 그렇고, 문법적으로는 뭐 저런 표현들은 그렇다 치고 중요한 단어들은 알아놓으시고, 체크해놓은 중요한 단어들은 뭐 당연히 알아놓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themselves 나오는 거는 쟤는 이제 강조의 themselves라서 그걸 딱히 표현을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왜 봐주셔야 되냐고 하냐면, 우리가 see라는 단어는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가 오는데, 수동태가 될 경우에 be seen이 되고 목적보 그대로 내려오는데, 얘는 그대로 못 내려온다 그랬죠. 투부정사 붙어서 내려와야 되고, ing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올 수 있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 eating을 뭐라고 쓰게 될 경우에, eat이라고 쓰게 될 경우에는 안 된다. 뭐라고 써야 돼? 수동태로 쓸 거면 to eat로 쓰는 것까지는 뭐 가능하다 라는 거 정도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그거 하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머지는 뭐 가조진조 쓰는 거고 주격보 쓰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뭐
계속적 용법에 S 붙는 거, 문장 전체 받아주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make 다음에 동사 원형, 목적 부어 오는 거, 뭐 이런 것들. 나머지는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involve나 동사의 목적어나 ing죠. to be 오면 안 됩니다. to be가 오면 안 되고, 그리고 그냥 being 생략돼도 안 됩니다. 살아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ed는 목적어 역할을 못 하거든요. 명사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목적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반드시 being subjected로 적혀줘야 된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16강의 3번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진보에 있어서 인지적, 물리적 도구의 역할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무슨 내용이었죠? 얘 미안해, 뭐라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데 네? 그거를 보존 그 도구는 그 문화는 물리적인 거랑 인지적인 도구로 나뉜다.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더 좋다기보다는 인지적 도구도 있고, 근데 인지적 도구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긴 해요. 물리적 도구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특히나 생존하고, 번성하고, 이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제 도구를 전달을 해주는 건데, 문화가 만들어 온 도구들을 전달해 오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울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역사 시간에 뭐 배워요? 우리 선사시대 생각해봐요. 신석기 시대 딱 생각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기억이 안 나겠죠, 그렇죠? 역사 배운 지 좀 오래됐으니까. 신석기 시대 딱 하면 뗀석기, 그죠? 청동기 시대? 이름부터가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잖아요. 그 시대가, 그 문화가 나타내는 도구란 말이에요. 이름부터가, 그렇죠? 그래서 도구라는 것을 전달해주고 하는 게 그 문화가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해 나가는지를 전달해주는 좋은 예시란 말이야. 근데 내가 방금 말한 청동기, 신석기 이런 것들은 어떤 도구의 예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to이라고 한다면 생각나는 도구들은 바로 피지컬 오브젝트죠. 물리적인 도구들. 우리 방금 말한 청동기, 칼. 여러분들 생각 저런 거 그죠? 그죠? 다 물리적 도구들이에요. 일반적으로 tool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그런 것들인데 가위, 망치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생각이 나는 것들인데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물론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잘 못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약간 인지적 도구다. 인지적 도구. 인지적 도구가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 도구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도구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물리적 도구밖에 안 떠오르니까 아니야. 인지적 도구라는 것도 있어. 인지적 도구가 뭔데?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서 나오는 게 숫자죠. 숫자가 형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거잖아요.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인지적 도구죠. 그럼 인지적 도구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뭔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잘 할 수 있게, 그쵸? 이런 얘기들, 그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어렵게 말하고 있죠. 삶의 정신적 난제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돕는다 라고 어렵게 말하고 있는데 생각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고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쉽게 굴릴 수 있도록 조금만 머리를 굴려도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문자, 숫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인지적인 도구들인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to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사회에서 사회로 내려오는, 문화에서 문화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도구들이라는 거고요. 생존이나 이런 걸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숫자책의 예시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System of Number 얘기가 나와 있고 맵도 나와 있네요. 그렇죠? 맵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Writing System도 나와 있고요. 그 예시가 나와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컴퓨터죠. 컴퓨터는 물리적 도구이자 인지적 도구라는 거죠. 그죠? 컴퓨터는 하나가 아니라 물리적 도구인 동시에 인지적 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사고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죠. 뭐 사실 컴퓨터가 물리적 도구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물리적 도구죠. 근데 동시에 뭐 하는 걸 도와주니까 우리가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냥 여러분들 머리 굴리는 걸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인지적 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경체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머리를 좀 더 잘 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 우리가 망치를 들고 있다고 머리가 잘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칼을 들고 있다고 머리가 잘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컴퓨터는 근데 그런 걸 여러분들 컴퓨터로 뭔가를 함으로써 여러분들 두뇌에서 해야 될 거를 좀 도와주고, 하다못해 계산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2에 12승 이런 거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냐고요? 안 되죠, 그렇죠? 네. 계산할 수 있으면 미안해요. 있으면 있는 거고. 근데 아무튼 간에 아직 하면 안 되니까. 사실 이과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요. 여러분 이과가 이과인가요? 아니에요? 없죠? 좋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것들도 그런 것도 도와주는 것도 일종의 인지적 툴인 거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게, 정교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독창성과 악의 만들기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용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뭐 문법상으로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알아두시고, 뭐 수일치 알아두시면 좋은 것 같고, 뭐 it 같은 게 가리키는 게 뭔가, 이 it이 뭔가 보니까 얘는 이제 our culture가 되겠구나 라는 것들, 이런 것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죠? 네. 그래서 it이 되는구나 라는 얘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당연한 뭐 목적 보어라던가 뭐 관계대명사의 enable의 목적보어 투부정사 오는 거, help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오는 거, 그죠? 그리고 이 tackle이란 단어, 아이고야 오랜만에 나왔네요. 원래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단어의 동의어는 tackle도 내가 이제 고3쯤 되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야? deal with, 그리고 cope with, 그리고 handle 정도까지 많이 쓰이긴 하는데, 태클도 내가 종종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나왔네요. 그렇죠? 고3쯤 되면, 고2쯤, 고3쯤 되면 슬슬 하나씩 기어 나옵니다. 태클이라는 단어의 뜻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나머지는 그냥 다 관계대명사 이런 거 쓰이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나 목적보호 당연한 얘기들 쓰이는 것들, 그리고 대명사 쓰이는 것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phisticated는 어려운 단어니까 체크해 놓고요. 쉬운 단어 아니니까, 정교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있나요? 16개 3번. 없으시면 16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성 제품의 유기농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될까 봅시다. 자, 유기농의 기준. 유영씨 말할 수 있나요? 괜찮을까요? 하나만 어떤 내용이었죠? 그렇죠.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올가닉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겠지? 그냥 올가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정확하게 말해줬습니다. 기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애매한 것도 아니고 그냥 덜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되지만 정확히 말했어요. 뭐 할 말 내가 다양한 말 다 했어요. 비평가들이 정부의 어떤 그런 스탠다드들이 스트릭트하지 않다고 비판을 하는 거고, 그렇죠? 안다고 비판을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 동물들 키우는 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뭔가 또 더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여기 뭐 풀 먹인 거였나? 뭐 풀을 먹인, 뭐 우리가 없는, 그죠? 이런 것들이 붙여져 있어도 그게 반드시 동물을 안 가두고 키웠다 이런 걸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기농 라벨 혹은 더 나아가서 유기농 라벨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라벨들조차도 그 기준이 여기 나와 있진 않아요. 어떤 기준인지 나와 있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뭐 grass-fed 풀을 먹인 뭐 돼지 이런 걸 키웠다고 했을 때 이거 풀을 먹인 돼지고기를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컸겠구나 하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일주일에 5분 정도 풀을 먹였어요. 나머지는 다 사료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기준도 애매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문법적으로는요, 얘는 뭐 문법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첫 번째 밑 같은 경우는 충족시키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충족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명사절 됐고, for example 뭐 넘어가고 저쪽은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문법적으로 크게 어려운 부분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여기는 내려가 보죠. 아니다. 이거는 좀 봐줘야 될 것 같네요. 여기 enough to 부정사죠. 형용사 다음에 enough to 부정사, 그렇죠? 뭐뭐 할 정도로 뭐뭐 하다. 충분히 뭐뭐 하다라는 뜻인데, 그렇죠? 충분히 뭐뭐 하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not strict니까 우리가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는 보통 이제 소된용법으로도 바꿔 쓸 수가 있죠. 소된용법으로 바꿔 쓸 수 있어서 not so strict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Not so strict that it ensure 정도로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된용법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는 딱히 어려운 건 없어서 문법적으로 봐야 될 게 뭐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ot necessarily 같은 경우에는 부분 부정이다 라는 것들, 부분 부정, 전체 부정이 아니다, 반드시 뭐만 것은 아니다, 약간 not always 같은 느낌이죠. not always 같은 표현으로 쓰일 거다, 해석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raise 같은 경우에는 기르다 라는 타동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raised 라던가, raised는 없는 단어기도 하지만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라는 거 봐주면 될 것 같아요. reason이죠, 원래는. raised가 들어가야 될 자리다 라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아요. 넘어갑시다. 지금까지 5번 공부하시고 할 거. 자, 흑더미 얘기는, 얘는 뭐 어떤 그냥 흑더미가 왜 있는가에 대한 얘기죠. 그죠? 회장 바깥의 소음이라던가, 그러니까 회장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소음도 있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어떤 언쟁이라고 되어 있나? 감정 이런 게 있어. 감정 충돌 이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흑점이 왜 있냐 보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뭔가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좀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차리기 위해 노력을 했다. 그게 이제 이 흑더미가 존재하는 이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가다 보면은 독립기념관을 보는데, 독립기념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된다? something strange를 보게 된다. 그게 이제 회의장 앞에 뭐가 있어요? 흑더미가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흑더미 채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문법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 나오는 거 여기 나오고,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encounter 아니고 have encounter 나온다라는 거, 그냥 encounter 아니고 동사 원형 아니고, 그런 부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보는 거고, where 이런 건 채워져 있는 거고, 명령했었다라는 거, 과거 완료는 내가 위치를 좀 기억해 놓으면은 시제상 우리가 좀 풀기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본문에서 이게 현장에서 캐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흑더미가 왜 있나 보니까 밖에 있는 것들이 이제 본인들의 어떤 지필, 강렬한 deliberation 이런 것들을 좀 방해할 거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언쟁도 많았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나가지 않기 위한 그런 부분들, 언쟁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기 위한 것들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난해한 사고를 할 공간이 필요했으니까 흑더미가 존재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법적으로는
given 같은 표현들은 이제 뭐뭐를 고려해 봤을 때 라는 표현으로 쓰인다는, 전치사로 쓰인다라는 거 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머지는 still 이라는 것이 하지만의 뜻으로 쓰였다라는 거, 그 역접의 접속사, 접속 부사로 쓰인다라는 거, 그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this가 가리키는 거, 이니치 같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억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크게 적용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나요? 없으시면 넘어가 보죠. 16강의 6번 인코딩과 기억 형성에 관한 얘기인데, 얘는 인코딩과 기억 형성에 관한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될까요? 얘는? 우리가 기억을 형성하려면 네? 인코딩이 필요할 때 그렇죠. 네. 그 인코딩을 할 때 드리는 노력이나 주의에 따라서 기억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좋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잘 요약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인코딩이라는 게 무슨 용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요? 정보가 기억으로 입력되는 방식을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다. 인코딩이라는 과정 자체가 정보라는 것이 여러분들 기억으로 들어가는 걸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를 설명하는 단어다라는 거. 그러면은 인코딩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어텐드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어텐드가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어텐드가 안 될 때도 있긴 하지만 뭐 하여튼 간에 어떤 거에 어텐드가 되면 그것은 이제 기억으로 인코딩할 유용한 후보다. 인코딩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집중한 것에 그 정보에 대해서 그게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용한 후보가 된다라는 거죠. 어텐션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주의 집중을 통해서 처리된 뭐 정보의 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심적 표상, 그러니까 심적 표상을 만든다는 게 막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말 그대로 정신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상에 뭔가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림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대상을 여기다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마인드적으로, 멘탈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는지를 상상으로 그린다라는 거죠. 그걸 뭐 어렵게 멘탈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린다라는 거죠.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신적인 그림. 그래서 뭐 농산물 집판장에서의 겨울 호박의 예시를 쭉 들면서 뭐 기억에 인코딩된 거는 뭐 많은 호박을 보면은 인코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근데 그런 것들은 비교적 약한 기억 흔적을 남길 텐데. 만약에 이제 호박인데 어떤 호박이냐면은 좀 엄청나게 큰 비정상적인 걸 보면은 그건 이제 거기에다 여러분들 뇌가 더 많은 노력을 갖다 부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게 기억이 되는 거죠. 강한 기억 흔적이 남게 된다라는 얘기죠. 일반적인, 그냥 피상적인,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인코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기억에 오래 남지 않죠. 여러분들 뭐 평소에 맨날 가는 뭐 집 가는 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기억에 막 오래 남지는 않거든요. 거기서 뭐가 있다고 그냥 저 호박이네. 특정 그 호박이 어디 있었나 다 일반적인 호박이면은, 아니면 일반적인 여러분 집 가는 길에 있는 보도블럭이면 여러분들이 그 보도블럭을 기억하지 않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 비상적인 인코딩이 되는 건데, 갑자기 가고 있는데 보도블럭이 바닥 서 있어요. 뭐 이렇게 꽂혀 있어요. 보도블럭에 누워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가는데 집 가는데 보도블럭 이상한 게 어디 앞에 맥도날드 앞에 꽂혀 있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큰 인코딩, 강한 기억 흔적을 남기게 된 인코딩 과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싹 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시면은 used to 부정사, ing에서 안 된다는 거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관계대절 이니치 됐죠? 더 way니까 이니치 혹은 how인데 how가 오면 이제 더 way를 못 쓰겠죠? 그렇죠? how가 오면 더 way를 못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동태 is put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수동태로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심지어 수동태가 쓰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 전치사 뒤에 없어진 걸 보고 있죠. 그러니까 attend 어디에 주의를 집중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attend가 아니라 attend to란 말이에요. attend to라는 이제 어떤 타동사 구가 쓰인 건데 그것에 대한 수동태를 쓰면서도 수동태 진행형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으시면은 서술형이나 이런 것으로 나오기가 조금 좀 좋은 문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서술형 혹은 문법으로 나오기가 좀 괜찮은 부분이다. 문법적인 문제. 저기만 딱 떼서 서술형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문법으로 낼 수도 있고, 왜냐면 바로 아니라서 서술형 내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저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따로 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고. 뭐 다음에 뭐 한번 보면 되고 뭐 크게 저기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됐고 It's what you see. 여러분들 보는 각각의 호박은 낮은 듣진 처리를 하는데 뭐 나머지도 문법적으로 크게 뭐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hallow가 피상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 혹시 피상적인이라는 단어를 동의를 하나 더 적어주셨네? 내가 접한 게 아니라 원장님 적어주셨네? superficial 하나 정도로 적어주시면 하는데, 그쵸? 아, 좋아요. 그러면 그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superficial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shallow보다 훨씬 더, 이렇게 피상적인 단어로 쓰일 때는 훨씬 더 많이 쓰인 단어예요. 예, 근데 여기서는 shallow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좋은 단어죠, 쟤도. 당연히 좋은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superficial이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게다가 심지어, 이제 여기서는 좀 뭐랄까, 중요한 단어잖아요. 피상적이라는 게 이 내 맥락에서 내용을 설명할 때 꽤나 중요한 단어니까 어휘적인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나요 혹시? 따로 질문 없으시면은 남은 시간 동안은 편하게 공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